안녕하세요. 파이널 실전 GThelp 청취 강의를 맡은 최영준 강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께 잠깐의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오리엔테이션 강의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영어 공부를 하실 때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제가 한번 제시하고 제 방법도 한번 공유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청취 문제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청취는 다 찍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GThelp 시험은 청취, 독해, 그 다음에 문법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거기서 총 합산해서 어느 일정 점수만 넘으면 급수를 받을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리딩 쪽에 좀 초점을 맞추시고 리스닝을 좀 간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청취에 조금만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굉장히 점수를 많이 챙겨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청취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듣기와 읽기가 안 되는 이유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단어와 문장 구조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단어를 모르면요, 무조건 못 알아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딱 와가지고 저 급성상 기도염에 걸렸습니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딱 듣고서 제대로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제가 저 감기에 걸렸어요 라고 하면은 감기에 걸렸구나 바로 알아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단어를 모르면 한국어일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개념에 대해서 바로바로 알아들으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장 구조인데요. 문장 구조가 우리나라와 영어는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는 밥을 먹는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영어에서는 우리는 먹는다 밥을 이라고 문장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 구조가 머릿속에 한 번에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이 영어를 자꾸 한국어로 번역하려는 과정이 한번 거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더디게 되는 거죠. 일단 저는 청취 강의를 맡은 부분 사람인 만큼 청취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전 이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100% 단어를 몰라서. 단어를 모르면 아무리 들어도 못 알아듣고요. 그저 외계어일 뿐이에요. 그렇죠? 리딩에서도 마찬가지나요. 단어를 모르면은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죠. 그 정도로 단어를 모르게 되면은 청취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발음을 몰라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단어를 외웠는데 스펠링도 외웠고 한국어 뜻도 외웠어요. 그래서 리딩 문제에서 만나면은 그 단어의 뜻을 굉장히 잘 파악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단어를 만약 잘못된 발음으로 알거나 아예 발음을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단어를 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를 청취해서는 모르는 단어가 되는 셈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important라는 단어를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중요한이란 뜻으로 잘 대답하실 겁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단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important, 중요한 외웠어요. 청취에서는요, important를 그렇게 발음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발음해줘요. important 이렇게. 그러면 blah blah important blah blah 이런 식으로 빠른 flow 속에서 important라는 단어가 지나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발음을 내가 외운 중요한이란 뜻이랑 연결짓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단어를 외웠을지라도 청취에서는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미 한국어로 외운 단어들과 표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발음이 부정확하다거나 못 알아듣게 말을 한다면 우리 알아들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문장 구조를 몰라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머릿속에 영어 문장이 제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단어만 뜨문뜨문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는 알아들어서 대충 뭉뚱그려서 어떤 느낌, 어떤 뉘앙스 이거는 머릿속에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문장 단위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할 수 없는, 이미지화 시킬 수 없는, 그래서 문제를 풀 때에
알듯 말듯한데 헷갈려서 못 푸는 그런 상태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장 구조는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접속사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리딩에서 공부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리딩을 빨리 하고 싶고 그리고 정확한 뉘앙스를 파악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실 때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접속사를 구분할 수 있는 연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리딩에서 그러한 공부를 충분히 해주신다면 이건 리스닝에 와서도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스닝과 리딩이 안 되는 이유는 똑같으니까. 그 다음 뭐 너무 빨라서 이런 것도 있고 뭐 문화가 달라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1, 2, 3번에 해당하는 이유가 청취 안 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 같아요. 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가 공유하고 싶은 지식이 있다면 언어 능력의 발전 단계를 살펴보았을 때 처음에 word, 단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뭐 태어나서 엄마가 야, 나 엄마야. 엄마라고 말해봐 하면은 아기가 뭔진 모르겠지만 엄마라는 단어를 배우죠. 그 다음에 phrase는 무슨 뜻이냐면은 단어와 단어를 합쳐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엄마 예쁘지? 예쁜 엄마라고 해봐 했을 때 아기가 아, 예쁜 엄마라고 해서 예쁜이라는 단어와 엄마라는 단어를 합쳐서 하나의 의미 단위를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 이 단어와 phrase, 구를 문법에 맞게 잘 나열하면은 이게 문장이 되는데요. 이 문장 단위로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어느 정도 이 사람이 말을 할 줄 아는구나, 뭐 이해를 할 줄 아는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애가 뭐 용돈을 받기 위해서 엄마한테 와, 엄마 정말 예쁘시네요 이렇게 칭찬하는 문장을 구사하는 정도, 그게 센텐스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paragraph와 passage는요, 이 센텐스, 문장이 모여서 어떤 유기적인 생각 또는 논리력과 합쳐졌을 때 문단, 그리고 문단끼리 모였을 때 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강조하고 싶은 언어 능력은 어느 단계일까요? 저는 센텐스 단계까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어요. 단어와 문장 구조를 제대로 파악한다라는 것은 센텐스 단위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GTALP라는 시험은요, 센텐스 이상의 어떤 논리력을 요구하는 시험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어느 정도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문제가 풀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 추론 문제 자체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 센텐스 단위까지 언어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면 GTALP에서 거의 만점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실력이 갖추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 저는 지금 당장 GTALP가 급하고 빨리 이걸 해내서 다른 것도 준비하고 취업을 해야 됩니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편법으로 공부하고 힘들게 공부하고 뭐 외워서 암기로만 공부하고 이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요, 그렇게 했을 때 더 느려요. 더 느리고 그냥 오히려 원초적으로 영어에 대해서 그냥 되게 편안하게 그냥 영어는 영어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영어를 배우는 느낌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고 더 빠릅니다. 왜냐하면 GTALP라는 시험 자체에도 뭐 빈칸 뚫어놓은 거 맞추고 이런 거는 스킬이 어느 정도 통하겠지만 독해라든지 청취에서는 절대 스킬이 통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으로 알아듣고 이해하고 그 다음 풀어내셔야 점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편법이나 암기 위주의 방식, 그런 공부 방식으로 GTALP에 접근하신다면은 뭐 어떤 분들은 효과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효과가 없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다음은 GTALP 청취 파트별로 설명을 드릴 건데 뭐 볼 건 없어요. 그냥 파트 1이랑 파트 3가 남녀 두 명이서 비격식적인 대화를 한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파트 2와 파트 4에서는 격식 있는 독백, 혼자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스피치가 나온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청취 문제 구성 및 전략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리스닝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리스닝 실력이 빵빵한 원어민이 이 GTALP 시험을 본다 할지라도 이 청취 문제 구성에 대한 전략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다면 풀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GTALP는 질문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질문을 들은 상태에서 그 다음 본문을 들으면은 여러분들 그 질문 생각나겠어요? 생각 절대 안 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미리 받아 써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도 하나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리스닝을 들었어요. 근데 보기를 보고 찍어야 돼. 근데 보기에 글, 텍스트 또는 단어가 어렵거나 뭐 너무 많거나 이래서 정답을 찍는 데 시간이 걸린다면 그 다음 문제를 푸는 데에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뭔가 시험 점수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청취 문제를 풀면 될지 설명을 해볼 테니까 한번 잘 듣고 숙지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General Direction이라고 해서 이 청취를 어떻게 푸는 건지 리스닝으로 설명을 해줘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이 리스닝 파트를 어떻게 푸는지 알고 시험장에 오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략 1분에서 2분 사이 정도인데요. 이때 파트 1 보기를 미리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본문을 들으실 때에 보기를 미리 숙지하지 않은 채로 보신다면은 들으면서 보기를 읽으려는 성향이 나오거든요. 그럼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멀티태스킹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들으면서 읽는다? 이건 저는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둘 중 하나예요. 읽기만 하든지 듣기만 하든지. 그러면 결국에 여러분들이 정답을 찍을 때 그 정답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미리 숙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질문이 나왔을 때는요. 키워드로 그 질문을 재빠르게 노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무엇인지 미리 파악한 다음에 본문을 듣게 되신다면은 그 본문에서 내가 답을 어떻게 찍어야 될지 그리고 본문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인지 미리 예측을 하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스닝 내용을 파악하는 데 좀 더 수월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파트 1 본문은요. 제가 들으면서 바로 정답 찍기 이렇게 써놨습니다. 어떤 분들은 본문의 내용이 너무 기니까 받아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역시나 똑같은 이유예요. 멀티태스킹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긴 글을 읽으면서 무엇이 중요한 내용인지 파악하는 것과 그 내용들을 받아 적으면서 동시에 듣는다? 요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파트 1 보기 미리 읽는 거랑 질문을 키워드로 노트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컴팩트하게, 퍼펙트하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사전에 해놓으신다면 본문을 들었을 때 바로 정답 찍는 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그렇게 연습해보세요. 저 믿고서. 그 다음에 파트 1 질문을 한 번 더 읽어주게 되는데 이때는 우리가 파트 2로 넘어가서 이 파트 2 보기를 또 미리 숙지해야겠죠. 이걸 반복하시면 돼요. 파트 2에 가서도 키워드 하고 본문 들으면서 바로 정답 찍고 질문할 때 파트 3 보기 미리 숙지하시고 그럼 똑같겠죠? 똑같고 그 다음에 파트 4에서도 똑같고 푸신 다음에 마무리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의할 사항을 마지막으로 전달드리고 강의를 끝내자면 답과 관련된 문장만 기다리면 안 된다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 질문 키워드까지 다 받아 썼으니까 어느 정도에서 어느 부분에서 이런 답이 나올 거야 라는 대충의 어떤 기대를 가지고 들으시거든요. 근데 그 기대가 문제 나오는 것과 안 맞는 경우가 겁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다리다가 내용이 지나가 버리거나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을 느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세부적 디테일은 뭔지 그리고 뭐 두 명이 대화하면 그 두 명이 뭐에 관해서 얘기하는 건지 그 두 사람이 누구인지 뭐 그 두 사람이 나중에는 뭘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니면 독백이면은 그 사람이 뭘 설명하는 건지 어떤 순서대로 하는 건지 뭘 제안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 맥락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취, 스킬은 절대 없습니다. 저는 스킬을 가르치려고 이 강의를 찍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청취 강의를 할 때 제가 이 부분만 보면 무조건 이게 답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본문을 전부 다 해석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그 플로우를 느낄 수 있게 도와드리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영어 실력으로 꼭 GTLF를 극복해내자. 요게 이제 마지막 얘기였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단어는 단어 암기와 문장 구조. 제가 첫 번째 설명드렸었죠? 마지막으로도 단어 암기와 문장 구조 강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어 암기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의 몫이 거의 100%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물론 강의를 하다가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써드리고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암기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제가 대신 못 해드려요. 뭐 칩이라도 있어서 머리에 심어드리고 싶은데 그게 아직까지는 기술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단어 암기 정말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 문장 구조는 제가 수업 때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GTALP 고득점을 응원하면서 이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음 1강 때 수업 때 봅시다. 감사합니다.